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석 달 가까이 이행되지 못했던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의전이 총동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궁화 대훈장이 수여됐고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올해 불법 체류자 출국 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52만 7천여 명이 강제 추방됐고 160만여 명은 스스로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훔친 차량을 타고 돌진해 수십여 곳의 매장을 털어 달아난 연쇄 절도범죄 관련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융시장도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석 달 가까이 이행되지 못했던 한미 관세 협상도 전격 타결됐습니다.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하는 대신 자동차 관세는 약속한 대로 15%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로 만난 한미 정상, 회담은 87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 간의 관세 협상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후 미뤄졌던 후속 협의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격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첨예했던 현금 투자액, 한국이 미국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다만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나머지 조선업 협력에 쓰일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이 투자를 주도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현금이 아니어도 되고 기업이 받는 보증을 투자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일단 5대5로 하되 향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달았습니다. 미국 측은 그간 25% 선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일본과 유럽 수준인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끝까지 막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김용범 실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에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 시점은 이르면 11월 1일 또는 12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남다른 황금 사랑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맞춤형 의전이 총동원됐습니다. 한국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활짝 웃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연민 기자입니다. 주먹을 쥐는 특유의 제스처로 첫인사를 건넨 트럼프 대통령. 국빈을 맞는 정부 의전에는 극진함이 묻어났습니다. 최고 예우를 상징하는 21발의 예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사용한 팝송도 연주됐습니다. 공식 환영식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통 취타대가 호위했고 이 대통령은 황금빛 넥타이를 하고 맞았습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겁니다. 백미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 서훈 행사였습니다. 금 190돈, 은 110돈에 루비와 자수정 등이 박힌 무궁화 대훈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수여한 건 역사상 처음. 굳건한 한미동맹을 향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Like to wear it right now. We'll cherish it. 신성함과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의식한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에게는 팔을 툭 치며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는 악수 도중 귓속말을 하며 활짝 웃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겁니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사업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국토안보부가 집계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출국 규모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52만 7천 명은 강제 추방, 160만 명은 스스로 미국을 떠난 경우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최대 수준입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올해 1월 이후 미국을 떠난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최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52만 7천여 명은 강제 추방, 160만여 명은 자진 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자진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무료 항공권과 최대 $1,000 지원금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으며 취임 직후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작전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폭력범과 마약상 등 중범죄자 중심의 단속이라고 강조했지만 인권단체들은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까지 무차별로 체포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추방작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미 행정부는 ICE 내부 지휘부 재편성도 추진 중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25개 현장 사무소 가운데 절반가량의 책임자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일부 자리는 세관 국경보호국, CBP 출신 인사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추방 실적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추방이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단속 방식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미군 출신 남성이 자신의 자녀 4명을 살해했다고 9.11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 경찰은 남성의 차량 트렁크 속에서 아이들의 시신 4구를 발견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제블론 인근에서 38세 웰링턴 디킨스가 자신의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직접 9.11에 신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존스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28일 화요일 밤 10시경 신고를 받은 즉시 디킨스의 자택으로 출동했으며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차고 안에 주차된 혼다 세단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 4구를 발견했습니다. 디킨스는 지난 27일 밤 10시경 911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초기 조사 결과 시신이 트렁크 안에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시점은 지난 5월 1일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디킨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디킨스의 아내 스테파니 레이 존스 디킨스가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5 자녀와 디킨스는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며 디킨스가 아내를 잃은 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지냈다. 살해당한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또 부모 형제 없이 홀로 남겨질 막내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언론은 디킨스가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이라며 그의 가족들은 디킨스가 군복무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킨스의 친척인 찰스 무어는 디킨스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디킨스는 오늘 법정에 출석할 예정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절도범들이 훔친 차량을 이용해 선글라스 매장에 차량으로 돌진한 후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2명이 바구니를 들고 매장 주변을 서성입니다. 차량에 있던 3번째 용의자가 차량을 후진해 고급 안경과 명품 핸드백 등 기타 물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의 유리창과 방범창을 부수자 조직적으로 2명의 용의자가 매장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절도 사건들은 2025년 2월부터 7월 사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연쇄 절도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들이 도난 차량을 사용해 새벽 시간 매장으로 돌진해 보안 장치를 무력화한 후 침입하는 수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난당한 물품의 피해액은 약 268만 달러, 재산 피해액은 49만 9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합동작전으로 감시 영상과 증거를 공유해 현재까지 최소 10명의 용의자가 특정됐으며 이 중에는 깽단원과 재산 범죄 전과자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6명의 용의자들은 총 26건의 절도와 대형 절도 혐의가 적용됐고 보석금은 50만 달러에서 122만 달러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용의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내 주 방위군 배치를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3인 판사 패널의 허용 결정을 무효화하고 11인 전원 합의체로 재심리하기로 한 조치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제9순회 항소법원은 28일 늦게 11인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를 포함한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에 범죄 대응과 불법 이민 단속을 이유로 수백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해왔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주 방위군 배치를 차단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이 투입됐고 지방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배치를 허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테네시주 멤피스와 워싱턴 DC에도 주 방위군이 파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번 연속 인하입니다. 12월 금리 인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번 연속 인하로 기준금리는 연 3.75에서 4%가 됐습니다. 금리가 이 수준까지 내려온 건 거의 3년 만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배경으로 최근 약해지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을 들었습니다. In this less dynamic and somewhat softer labor market,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appear to have risen in recent months. 물가에 대해선 연준의 목표치보다 다소 높고 관세 탓에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면서도 그 영향은 일회적일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관세의 영향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 수준으로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2월의 금리 방향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며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for some part of the committee, it's time to maybe take a step back and see whether there really are downside risks to the labor market. 이미 4주를 넘어선 미 연방정부 폐쇄가 계속돼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표들을 활용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경제 상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와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12월 금리 인하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금리의 지표가 되는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반등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엔 2명이 반대했는데 한 위원은 동결을, 다른 한 위원은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 협의회가 21기 임기 종료에 따라 22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처에서 전 후임 회장의 업무 인계식이 진행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 협의회가 신임 회장 인선 발표에 따라 업무 인계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인계식에는 전임 이용태 회장과 신임 장병우 회장이 자리했으며 협의회 현황과 자산을 인계받는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장병우 신임 회장은 2년여 기간의 임기 동안 공공외교 강화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평통사무처로부터 우리 평통 의원님들하고 제가 임명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평통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동포사회에 눈높이를 맞춰서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한국의 각 입법기관, 국회랄지 평통사무처, 통일원에 잘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사무처는 22기 민주평통위원 모집에 140명이 지원해 정원 130명이 충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2기 위원들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석한 뒤 12월 9일 공식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특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는 이번 주 토요일 한인 유권자 투표 독려 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가 진행하는 코리아타운 투표소로 함께 갑시다 행진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코리아타운 플라자 정문 앞에서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투표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한 후 4블록 떨어진 중앙 루터 교회에 마련된 조기 투표소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미처 발송하지 못한 우편 투표용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도 현장 등록 후 투표할 수 있으며 우편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조기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에 점심을 거르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터링 플랫폼 기업 이즈케이터가 최근 발표한 2025 런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풀타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주 1회 이상 점심을 거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3명 중 1명은 점심값이 부담돼 주 2회 이상 식사를 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점심 한 끼 평균 비용은 $15 이상으로 상당수가 샌드위치나 커피로 끼니를 때운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런치 스킵족 현상은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서 두드러졌으며 응답자의 70%는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점심 결식이 생산성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차원의 직원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실험용 원숭이들을 태운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원숭이들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시시피주 제스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9번 고속도로에서 실험실 소속 리서스 원숭이 21마리를 실은 트럭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원숭이들은 플로리다주의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송 중이었는데 당국에 따르면 해당 원숭이들은 C형 간염, 코로나19, 헤르페스 등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을 수 있습니다. 탈출한 원숭이들은 어젯밤 1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사살됐습니다. 당국은 남은 1마리를 찾기 위해 계속 수색 중으로 주민들에게는 원숭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초반의 강세가 혼조세로 완화되며 5일 연속 상승에는 실패했는데요. 그럼에도 3대 지수는 4일 연속 같은 날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까지 5일 연속 오른 엔비디아가 마침내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시가총액 4조 달러를 기록한 후 불과 16주 만에 일어난 성과인데요.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걸린 13개월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까지 고조됐던 분위기는 예상했던 금리 인하 발표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급반전됐습니다. 12월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발언이 매도 심리에 불을 붙인 건데요. 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강세를 약세로 뒤집으며 하락 반전했지만 매도세 압박은 미미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 수준에 그친 모양새입니다. 오늘과 내일 마감 후 매그니피센트 7 중 5종목의 실적 발표와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투자 심리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고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